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애국 민중이 매일매일 펼치고 있는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향한 투쟁을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제대로 된 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가 다르게 전선이 제대로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싸움은 전선의 형성이 사실은 거의 다 결정합니다. 우리 선거판에서 구도와 바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도와 바람이 다른 말로 하면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결국 이 보스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향한 흐름, 미국식으로 말하면 MTR,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동맹이 이기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깊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돈이죠. 이 공화당이 지금 월별 펀딩이 3개월째 기록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NRCC 전국공화당 의원위원회입니다. 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 여기서 지금 5월 모금 펀딩액이 1,4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3개월 연속 기록 갱신입니다. 그래서 NRCC는 지금 현금 보유액이 4,200만 달러이고요. 그전엔 부채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부채는 한 푼도 없습니다. 0달러입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대기업 모금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월가가 주도해서 정치연금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지난 1월 6일 이후입니다. 올해 들어서 월가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은 이 그 기업계의 정치연금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팩이라 그러는데 기업계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 기업계 정치행동위원회에 의존을 덜하고 돈을 모아왔고 공화당은 기업계의 팩, 기업계 팩, PAC에 의존해서 돈을 모아왔기 때문에 월가가 팩 헌금 안 하겠다, PAC 헌금 안 하겠다 결정하면 이게 그 공화당의 결정적 타격이 될 거라고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좀 길을 들이겠다. 이게 트럼프 따라다니면서 허접한 또라이 같은 짓한 그런 과거를 공화당으로 하여금 돈줄을 줘서 반성토록 만들겠다. 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전략이었는데 그 안 먹혀 들어갔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늬만 공화당, 라이노,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이른만 공화당, 무늬만 공화당과 네오콘, 이건 전쟁광들이죠. 이것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이노하고 네오콘이 트럼프 탄핵파인데요. 지난 1월 6일 의사당 사태를 책임을 물어가지고 트럼프 탄핵 결의를 했었죠. 그래서 하원이 트럼프는 임기 중 하원의 탄핵 결의를 2번 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때인데 그때 10명이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10명이 탄핵 찬성했는데 그중 9명이 프라이머리를 통해 제거될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신주류가 확립되는 상황입니다. 한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트럼프가 CPEC에서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eel spine, 그러니까 강철 척추를 가진 공화당원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벨도 원칙도 없는 자, 이걸 이제 척추가 없는 자라 그러죠. spineless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강철 척추를 가진 그런 공화당원이 필요하다. 미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민주당 언론 급진주의자에 대항하기보다는 공화당 동료를 규탄하는 자들은 공화당으로부터 속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get rid of them all. 저 사람들 모두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때 거론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와이오밍인가요? 리즈 체니 연방 하원 의원이죠. 이 사람은 이제 네오콘 계열이죠. 아버지가 네오콘의 거두죠. 딕 체니 이라크 전쟁의 원흉이죠. 리즈 체니 그다음에 벤 세스 이건 네브라스카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리사 머커스키 이 사람은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리즈 체니는 공화당 프라이머리 가상 대결에서 21대 54로 참패하고 있습니다. 21대 54. 그러니까 리즈 체니는 정치 생명이 끝난 거예요. 머커스키 역시 작살날 것 같습니다. 머커스키는 알래스카 상원 의원인데요.
알래스카는 선거제도가 좀 특별합니다. 일단 4명을 뽑는 사위 예선이 있습니다. 이걸 탑4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사위를 4명을 골라내는 사위 예선, 사위까지 잘라내는 컷오프 예선이 있는 거죠. 사위 컷오프 예선. 그 다음에 그 4명 간의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50%보다 한 표라도 더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머저리티 절대 다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결정되지만 절대 다수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은 최상위자와 차상위자 사이에 재결선을 갑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이 가상 사자 결선을 했을 때 이 머코스키가 이 공화당 측 도전자에 대해서 34대 19로 형편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15%포인트 차이나 납니다. 그 다음에 주지아 조지사, 주지아가 그 조지사랑 그 주 행정장관이라 그래야 되죠. 주 스테이트 뭐 미니스터라 그러나 뭐 그러죠. 주 행정장관. 그 두 사람이 그 조지아의 그 풀턴 카운티, 그러니까 그게 어디죠? 도시 유명한데 아틀란틱 시티. 예, 거기서 지금 문제 생겼을 때 다 덮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개표하는데 뭐 물 터지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왔음에도 그 덮었던 사람이거든요. 주지사하고 행정장관 브래드 라판스버거,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이 사람들 둘이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야유받고 공식 규탄당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부터 내부에서 공식 규탄, 그러니까 규탄 성명이 채택되고 있는 거예요. 미트 롬니 역시 유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지금 공화당은 완전히 신주류로 천하통일돼 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공화당 돈줄을 기업계 월가에서 가는 공화당 돈줄을 조여가지고 공화당으로 하여금 스스로 트럼프의 전통 혹은 트럼프의 원칙을 다 내다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그 길로 몰아가겠다라는 게 민주당 혹은 공화당 내의 라이노와 네오콘의 전략이었는데 그게 다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와 폼페오 사이의 역할 분담이 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군과 육군 사이의 역할 분담입니다. 이 폼페오가 최근에 CAV-PAC, Champion American Values 팩을 발족했습니다. 이 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행동위원회라는 정치 모금을 하는 일종의 그 모금 조직입니다. 그걸 팩이라 그럽니다. 실천도 하고, 그러니까 CPAC, 그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우리 유명한 CPAC은 그거죠. 그때 PAC입니다. 이 CAVPAC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2022년 중간선거에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후보에는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 또 선거를 치르는 주에 해당하는 선거에 해당하는 주지사, 선거에 해당하는 주 상원, 주 하원 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주 공무원, 선거에 해당하는 이제 카운티 선출직, 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업 앤 다운 밸럿, 이제 업 밸럿이라 그러면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이고요. 다운 밸럿 그러면 뭐 카운티에 이제 막 교육위원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지에 해당하는 모든 거를 다 돕고 다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때까지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러면서 요새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 굉장히 지금 많이 다녀왔는데 앞으로 더 다닐 걸로 보입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한 100일쯤 되는데요. 3, 4, 5, 6월, 10일 우리가 이제 20일 들어가니까 이 100일 동안 무려 25번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뭐라 그러냐. 우리는 현장을 뛰겠다. 후보들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을 하겠지만 대학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즉 미국은 노예 소유주와 그 다음에 인종 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나라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미국과 서방의 역사를 폄하하는 그런 그 관점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대적으로 띄우면서
어린이서부터 대학까지 전부 세뇌를 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폼페오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CRT를 세뇌하는 걸 봐라. 내버려두면 다음 세대는 아주 이상한 그런 세대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는 공중전, 우주전을 맡고 있는 거고요. 폼페오는 현장전, 조직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이게 보이고요. 지금 폼페오가 내년 선거에서 나오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22년에 의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아마도 2024년 대선에 당내 경선으로 직행할 것 같다. 즉 전국 조직망 짜면서 앞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년을 전국 조직망 짜고 다니는 게 폼페오가 될 것 같아요. 핵심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트럼프와 폼페오 사이에 이게 역할 분담 체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하버드 로스쿨 나왔고요. 당연히. 예. 그 CIA 그 책임자 맡기 전에 연방 하원의원을 3선을 했었죠. 3선하다가 CIA 책임자 맡고 그리고 CIA에서 다시 국무부로 옮겨왔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저긴 참 부럽다. 전선이 잡혔구나. 제대로 전선이 잡혔구나. 시민은 민초는 민초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그 다음에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다 이게 전선이 잡혔다. 그래서 그 전선에서 상대방과 전면적으로 제대로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럽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전제성은 정치에 있다라는 그 유명한 문구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란 책에서 나옵니다. 1835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이 책은 이 사회사상, 역사, 정치학에 있어서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지었고요. 알렉시스 토크빌은 프랑스 청년으로서 젊은 나이에 썼어요. 프랑스 청년으로서 이제 1789년에서 1799년까지 10여 년, 11년에 걸친 그 피바다 프랑스 혁명이 사람 목 잘라 죽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왕실 재산 헤쳐먹고 귀족 재산 헤쳐먹고 목 잘라 죽인 사람들 헤쳐먹고 카톨릭 교회 재산 헤쳐먹고 하면서 밑바닥을 향해서 굴러내려갔죠. 십몇 년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코르시카 출신의 프랑스인도 아니죠. 코르시카인이죠. 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접수를 해서 내가 현대 국가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그 현대 국가를 제대로 만들었죠. 근데 너무 성공에 취한 나머지 스스로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엔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망했죠. 나폴레옹 시대가 한 15년 갔을 거예요. 그래서 1810년대 중반에 망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리고 나서는 또 왕정복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르봉 왕조를 다시 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왕정이 맞다. 그래서 그게 1830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830년 혁명에 의해서 다시 또 뒤집혔다고요. 자, 이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보고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다. 아,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이건 아마 피터 드라카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피터 드라카가 토크빌을 인용하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자기 말로 혹은 토크빌이 한 말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뇌세포가 좀 작동을 좀 안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말은 토크빌의 말이 맞습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다. 이 이민자들의 마을교회 중심 자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교회,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기들이 이제 그 함께 결정해야 될 사안을 성숙하게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이민자들의 마을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 전통. 이게 이제 미국을 1500년대부터 쭉 내려온 거니까 지금 600년 가까이 내려온 거죠.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500년을
5, 6, 7, 8, 9 다 채우고 500여 년 동안 내려온 네트로만 따져도 500년이에요. 사실은 500년을 내려온 전통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미국인의 창의성이 나오죠. 없던 제도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정치 제도로 없던 걸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설득을 못하니까 표현력과 문서 조직력이 나와요. 그리고 워낙 광활한 데서 워낙 큰 게임을 뛰어야 되니까 프로젝트 조직력이 나와요. 이게 미국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영화를 산업으로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는 어디야? 미국이죠.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는 어디였어?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핵심은 미국이죠. 타이프라이터를 만든 나라는 어디야? 이건 표현력의 문제거든요. 타이프라이터는 내가 쓴 글을 누구든지 읽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미 19세기 말에 나오죠. 19세기 말에. 그래서 이거 표현력의 문제라고. 문서 조직력, 표현력 이런 문제예요. 이게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이제 다시 괴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미국 망가진 것 같아도 이 괴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강화되는 코스로 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트럼프의 집권은 엉겁결에 일어난 성공적 반란 성공이에요. 트럼프 리볼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리볼트라는 게 봉기잖아요. 트럼프 반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심지어는 2020년 초에 공화당 당내 경선 초에 저기 빅미디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트럼프 저거 또라이 같고 마음 왔다 갔다 하고 저거 지 잘난 척만 하는 나르시시스트고 저거 후보 되면 분명히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쪽을 많이 칭찬을 해주겠어. 그래서 빅미디어가 트럼프를 띄워줬다니까요. 2016년 초에. 공화당 당내 경선할 때.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공화당 당내 경선에 이긴 다음에 모든 사람의 예측을 다 뒤집어 엎고 당선했잖아요. 그래서 당한 쪽 입장에서 보면 엉겁결에 반란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몰라.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트럼프 노선을 뒷받침해주는 예를 들어서 CIA의 핵심 혹은 트럼프 노선을 뒷받침해주는 국무부 라인, 트럼프 노선을 뒷받침해주는 법무부와 FBI 라인,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의 핵심 부서들인데요. 법무부, FBI, CIA, 국무부 없는 거예요. 이게 관료 라인이나 전문가 라인 자체가 없어요. 그 진영에.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야, 저희들이. 그래서 트럼프 노선이 언제 이게 확립이 돼 나가냐면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확립돼 나가죠. 그때 트럼피즘이 뭐다라는 게 이제 나와요. 반중 정책, 이제 석유와 에너지 정책, 그 다음에 그 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애국주의 교육 정책 이런 게 이제 차례로 나온다고요. 그때. 즉 마가가 이게 뭐 백인 우월주의해서 뭐 그냥 미국 좋아요, 미국 최고예요 이런 그 눈먼 애국주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심오한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그 가치 판단 안에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대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미국의 현대 문명 속에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미국의 팔자, 미국의 운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게 다 담겨 있다.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만 3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 퍽 터지면서 혼란되는 거죠. 뭐 수십만 명 죽어나갔으니까 얼마나 혼란되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요번에 트럼프 거꾸로 때리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내놓고서 광란을 하잖아요. 광분이죠. 여기는 특히 빅텍,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빅텍의 광분의 맨 앞에서 날뛰는 홍위병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패배를 했죠. 뭐 수상적인 패배든 정당한 패배든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패배 속에서 2020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맥키나니 그 이부장에서 생긴 그 하버드대 그 법대 나온 그 여성 그
대변인 있죠. 그때 여성 대변인이 한탄을 하면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이 사람들도 참 어렵게 보고 있구나. 10월 말쯤에 트위터에 그거예요. Big media is against us. 그러니까 빅미디어도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다. 빅텍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다. 빅머니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뷰로크라시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다. 사방이 우리 적분이다. 그러나 위대한 미국 피플은, 위대한 미국 인민은, 위대한 미국 민중은 우리 편이다. 그런 그 비장한 트위터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2020년 10월에. 그러니까 사회 상류층 제도권이 다 엔터테인먼트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다. 할리우드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다. 사회 제도권이 전부, 제도권 상류층이 전부 트럼프를 공격해오고 트럼프 진영을 공격해오고 마가를 공격해오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 민중은 우리 편이다. 단련되는 거라고요. 그 의식이. 그러면서 2021년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확고한 통합전선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려는 핵심 키워드 통합전선입니다. 영어로 intersectionalism입니다. 이거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intersectionalism은 지금 저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빅텐트가 보면은 아니 쟤들 뭔가 세계관이나 인간관과 가치관이 공유되어 있는 것 같아. 이 공유 상태. 깨자점 진영, 깨자점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의 여러 부문 운동, 여러 부문의 그 진영들의 여러 부문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그 특성, 그 공유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똑같이 인터섹셔널리즘이 여기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섹셔널리즘 이거 이제 공유성, 공유집합성인데 공통분모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안 보고 이걸 저는 통합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통합전선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쪽 MTR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가 이 통합전선을 정확하게 형성했다. 2021년 들어서 위대한 반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말씀인데요. 그럼 통합전선이 어떤 것인가 오늘 좀 설명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전선이란 말은 많이 듣잖아요. 통일전선은 뭐냐면 정치투쟁 확대를 위해서 정치적 세를 불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고 회유하는 전술을 뜻합니다. 이건 영어로 유나이티드 프론트예요. 이거는 의외로 스탈린이 주도하는 소련의 코민테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공산주의의 세계 중앙 정부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 조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공산당에 당부당했을 때 거기에 맨 마지막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소련은 조국이 아니다. 너희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섬기지만 실제로 소련이 하는 정책은 자국 위주의 자국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거기 조국으로 섬기지 마라. 그 5가지 이유를 들 때 맨 마지막에 드는 이유입니다. 공산당으로 왜 안 되는가? 공산당 하면 망하는 이유 5가지.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는 그러니까 소련과 스탈린은 이 통일전선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30년대 뭐 말이나 돼야 간신히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립서비스로만 인정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전선을 제대로 하면 정치세가 확 불어요. 세력이 불고 잡다한 세력이 오면 소련이 제어를 못해요. 현지를. 그러니까 현지에서 소련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혁명이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의 공산 세력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이게 레알폴리틱입니다. 레알폴리틱이 얼마나 현실 정치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가를 보려면 공산당의 그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정합니다. 혁명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공산당이 소련의 말을 듣냐 안 듣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혁명을 하려면 세를 불려야 되고 세를 부리려면 통일전선 했어야 돼요. 통일전선 끝까지 반대해요. 30년대 말이나 돼야 스스로 인정하고 통일전선 주장하는 사람들
소련 안에서 열리는 코민테른 총회 참여하면 조국의 명령으로 자네를 체포하네. 조국의 명령으로 자네의 심장에 총을 대네. 조국의 명령으로 자네의 심장에 총알을 넣겠네. 빵. 지금 체포당한 사람은 소련 국적이 아닙니다. 헝가리 국적, 오스트리아 국적, 프랑스 국적 이런 사람들이에요. 독일 국적.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살되는 사람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때 그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은 소련이니까